네, 안녕하세요. 3기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오랜만에 보상 통틀어서 이제 도시정비랑 보상 정리하시라고 가져왔고요. 2번 문제는 저는 항상 좀 2번 문제가 늘 스터디 때도 그렇고 기출 때도 그렇고 2번 문제가 항상 저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고 긴장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답도 좀 중요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임대료 평가인데 소송 평가이기 때문에 최근 한 3, 4년간에 2번 또는 3번 문제에 약간 소송 관련 문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소송이나 이제 보상에서 소송 또는 이제 보상이나 이렇게 섞어서 아니면 소송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판단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2번이나 3번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는 이것도 경매의 목적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공법상 제안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거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지분의 이제 위치 확인 그런 문제 지분 비율대로 평가한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리고 4번은 요즘 4번에 원래 예전에는 4번에 그런 게 많이 나왔었죠. 뭐 약간 이론적인 거, 재무관리적이고 경제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4번에 좀 보상을 약간 정형화해가지고 답 맞추는 식으로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4번이 제일 쉬우니까 4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건축물 보수비 이 어플 되게 괜찮은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문제 4번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편입 부분이 있고 이제 잔여 부분이 있는데 일단 편입 부분 그 자체는 그냥 건축물 지작물 보상이죠. 원칙이 뭐죠? 원칙이 그 법조항 다 기억나시죠?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원칙 이전비죠, 그렇죠? 그리고 예외도 있는데 예외는 이거 다 몇 조 몇 항이신지 알고 있으셔야 되죠.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 목적대로 사용 못하고 이전비가 더 비싸고 또 혹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직접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싼 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건축물이 잘려졌잖아요. 잘려져서 뭐 이전이고 가격이고 따질 필요가 없이 잘려져서 편입되는 부분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시는 그런 판단 사항을 잘 쓰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부분은 편입 부분, 잔여 부분 나눠야 돼요. 보수비, 잔여 부분은 이제 보수비가 주 논점이죠. 뭐예요? 그래서 보수 면적 산정하는 거 논점이었고요. 시설 개선비 제외하는 거 논점이었고요. 그리고 가격 감소분 있으면 포함, 법 몇 조예요? 법 몇 조? 써보세요. 이거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PDF본으로 잘라서 올려드릴까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이거 여러분이 되게 이렇게 눌렀다 폈다 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눌렀다 폈다? 되게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할 때 이거 있었으면은 진짜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법규쌤이랑 이론쌤한테도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니라 하고 있더니 쌤이랑 이현준 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구조화하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서랍처럼 구조해보세요. 가격 감소분 있으면 포함하는 거 범위 몇 조예요? 한도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합한 걸 그러니까 편입 잔여 부분만이에요. 한도가. 잔여 부분을 내가 사업신자가 다 먹어버릴 때, 다 사버릴 때가 한도죠. 어떻게든 싸게 해야 되죠. 면적주의 뭐 해야 돼요? 500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예요? 470제곱미터예요? 제주도라 원가에 470제곱미터 하는 거죠. 법조문 한번 보세요. 75조의 2입니다. 75조의 2. 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한 가격 감소분 또는 그 밖의 손실, 보수비 있을 때는 보상해야 한다. 다만 가격 감소분과 여기 이렇게 잘려갖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얘만 이제 보수해서 쓰는데 이 자체에 가격 감소분이 있는 경우와 보수비 종목 사유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거 저 시험 볼 때 나왔었어요. 4번 문제 보수비 쓰는 거 보수비에 정의 쓰는 거 나왔었고요. 이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매수해야 돼요? 해당 사업 완료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해당 사업 완료일은.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아세요? 이 보수비 있잖아요.
이 보수비는 편입 부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남는 부분을 보수하는 데의 보상의 성격일까요? 이렇게 잘렸어. 그래서 여기 보수를 해요. 보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사업주고 여기가 보상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보수비는 여기 남는 거가 이제 가격 감소가 있을까 봐 보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는 건축물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주는 거예요? 편입되는 거에다가 주는 거예요?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보수비는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얘에 대한 게 아니라 편입되는 건축물의 보상과 함께하는 보상인 바 편입 건축물 포함 시 반드시 보수비를 산정하셔야 해요. 이거는 뭔가 중요 판례라고 잘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판결 한번 보세요.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가 가질 거잖아요. 잔여 부분은. 편입 부분, 뺏기는 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남는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뺏기는 거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한번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보수비 나오면은 이 왁구 짜는 거, 그렇죠? 왁구 짜는 거랑 목차 잘 짜는 거 다 판단해가지고 싼 걸로 평가한다. 다 판단해서 한도도 검토한다. 그리고 판례는 이거다까지 써주면 정말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제가 문제 볼륨을 크게 내려면 어떻게 낼 수도 있어요. 뭐 토지, 그쵸? 이거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지작물 평가인데 땅 말고 이거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쵸? 땅에 대한 보상 평가도 낼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게 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잘라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시험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 지번 위에 있는 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평가고요. 협의 예정일은 이제 23년 8월 23일.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적 현황을 보시면 제시의 건물 왜 잘렸지? 제시의 건물 있는데요. 제시의 건물은 여기서 중요 논점이 아니라 요거 면적 산정하는 거, 요 부분 면적 산정하는 거 중요 논점이었고요. 한도 검토하는 거 중요 논점이었고요. 여기 지금 완공이라고 사용 승인이라고 2년 차이 나자, 1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완공일로 감가를 경제적 내용, 그러니까 완공일로 내용 연수 지난 걸 셈하는 거 아시죠? 네, 사용 승인일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왜 그런지 항상 알아야 기억이 잘 남아. 왜 오래된 걸로 할까요? 단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렇게 완공해놓고 사용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잔여 경제적 내용 연수를 더 작게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의 건물은 판넬 지붕이며 면적은 10제곱미터고 해당 건물의 완공 시점 2012년부터 존재하였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건축물 신축 단가 155만 원이고 내용 연수 50. 부대 설비 5만 원 더해주는 건 단순하게 현상에 더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벽체 보수비, 자 보수비죠 보수비. 그다음에 잔여 건축물 수선비, 그쵸?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 5만 원 포함 금액. 이거 빼는 건 이제 좀 전형적이죠? 제가 제 홍보 보셨어요? KTX 특강? 너무 오글거리나요? 여러분 챗 GPT 아세요? 챗 GPT 알아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챗 GPT 아세요? 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나 감정평가 실무 특강 준비할 건데 제가 처음에는 K는 그냥 킬러, T는 트렌드, 문항. 그 T는 뭘로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E는 뭘로 하면, 그 다음에 뭘로 하면 좋을까? 3개야. 이랬더니 KTX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GPT 천재인 것 같아요. 누가 DC 인사이드 감정평가 갤러리? 거기도 누가 말해줘서 알게 됐고요. 12월의 영광은 원래 알았고, 누가 거기에 감정평가 이론 GPT한테 물어봐서 답안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모르실 때 GPT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는 GPT에 월 $20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3번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계시는 보상만 하시는 평가원님이 맨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문제는 경매로 냈지만 보세요. 대상 물건의 현황. 경매니까 이제 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거 뭐예요, 여러분? 이제 지분 비율 나오면은 전형적으로 위치 확인, 그쵸? 위치 특정. 계속 전형적인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아우 지겨워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난 다 알아. 약간 모르면 남들도 몰라. 난 다 아니까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 생각이 나서 난 그냥 잘 쓰고 나올 거야.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계속 시험 볼 때 계속 틀리고 자꾸 막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치 특정, 키워드 중요하고 경계벽 공사지는 뭐죠? 절토. 뭐죠? 감가 가능성 있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접함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접함은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얘는 지금 이 정도의 도로인데 이제 소로가 여기서 접함 이렇게 접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지도상에만 그어진 건데 소로 1류이면 저촉이거든요. 뭐 소로가 이렇게 저촉된 거예요. 담보에서도 까고 경매에서도 까죠. 그리고 공원 비오톱 1등급 두 개 저촉되면은 제한의 정도가 제일 심한 거만 감가하는 거 맞나요? 그거는 이거일 때가 아니라 그 판례랑 지리 회신은 비오톱과 엔드 개발 제한 구역이 같이 있을 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거 하나만 반영한다. 그 이슈이고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비오톱만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거 얘는 뭐 한 50% 저촉됐어요. 어떻게 감가할 거예요? 비준표 보고 감가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만든 비준표 보고? 아니죠.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감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다 보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거랑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보자면 공원 사업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본건 1주고 표준지도 1주예요. 1주니까 1주 선정했겠죠. 본건이 비오톱 50% 저촉됐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따른 보상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건 당연히 쉽죠. 해당 사업으로 제한이니까 아무 영향 없죠. 그리고 표준지를 선정했는데 비오톱 저촉 100%된 표준지고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저촉되어 있는 표준지예요.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 저촉만 감가되어 고시된 상태예요. 표준지 자체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모르겠고 행정적 요인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단서를 쓰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무대뽀 같은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다고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만 갑니다. 모르겠으면 빨리 해설을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본건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우세합니다. 보세요. 본건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교표준지는 감가된 상태로 고시된 못생기는 가격이니까 본건이 우세해요. 비오톱은요? 비오톱도 우세해요. 50%밖에 저촉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비오톱 한번 보세요. 공원하고 비오톱 나눠서 각각 행정적 요인을 볼게요. 공원은 영향 없고 본건, 표준지는 감가된 상태니까 표준지 자체는 60점짜리예요. 난 100점짜리예요. 그래서 1.67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1.67 나누기 1.0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평가서 나갈 때도 비오톱 몇 퍼센트 저촉, 비오톱 몇 퍼센트 저촉. 그래서 결과 어떻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수치를 꼭 논리를 맞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비오톱을 보시면 이제 본건은 비오톱이 적용되어 있어요. 50%. 근데 표준지는 적용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건이 열세한 거예요. 그렇죠? 0.5만큼의 면적에 60% 감가하고 0.5는 1점짜리. 그쵸? 표준지는 1점짜리. 그래서 나는 80%. 그쵸? 열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서 행정적 요인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킹 받는 게 있어요. 본건이 계제예요, 계제. 그래서 표준지 계제 골랐어요. 본건이 진짜 킹 받게 둘 다 100%면은 그나마 간단한데 50%가 얘는 100%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해당 사업으로 제한 배제고 표준지는 도시계획시설만 저촉되어서 고시된 상태죠. 그러면은
공원은 아까랑 똑같고 비오톱 보정은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비오톱 1등급은 계제로 이렇게 지정된 경우 여러분 우선 해제 지역 그거 다 아시죠? 저 그거 KTX 특강 한 다음에 이거 넘기고 여러분 한 5월 달쯤에 제일 마음이 불안할 때 그거 할 거예요. 짜투리 보상. 어업손실, 광업손실, 뭐 농업손실, 광천지, 뭐 농작물, 농업, 계제랑 하천. 해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능하다고요. 비오톱은 정말 절대 강자예요. 그래서 제가 비오톱 경매평가를 할 때 이거 면적 산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이거에 대한 감가를 하는 것도 어렵고 이거에 대한 법령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아직도 현업에서 이슈가 갈리고 판단 근거 가지고 대립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비오톱 감가율이 다르고 평가사가 조사가 필요해서 근거자료 적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표준지하고 선례하고 그 밖에 요인할 때는 선례는 공원사업 보상 선례를 선정을 했어요. 만약에 그 밖에 요인할 때. 그리고 표준지는 이거 영향 없는 상태고 얘만 영향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표준지는 공원에 대한 감가가 있는 못생긴 애고 얘는 보상 선례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가 열세에서 0.6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왜요? 공원사업 보상 선례는 공원 지정에 따른 제한 없이 평가한 보상 선례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문제 3번 한번 보시면은 뭐 논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호 1번은 위치하기는 어려워서 지분 비율대로 평가하고 공원은 제한 없고 비오톱은 제한 있다. 그래서 표준지 A를 선정하면은 표준지의 공원과 비오톱 중복 지정 시 공시지가는 공원에 따른 제한만 반영되어 고시됨. 이거 제가 사실 이거를 자료에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우리 감가해보면 본건은 제한 있고 비오톱은 제한 없어요. 그래서 본건 대 표준지 행정적 요구하면은 공원은 본건이 요새하고 비오톱은 본건이 열세합니다. 그래서 1.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두 개 상쇄되면은 대등한 걸로 보시면 알겠죠? 답안에 대등하다고 썼어요. 그리고 기호 2번은 소로 접함이고 그다음에 기호 3번은 소로 인류 저촉이에요. 그래서 저촉 아니고 공법상 제한이니까 제한 아니고 표준지 둘 다 표준지 2를 선정하는데요. 소로가 저촉된 토지는 이제 본건이 열세에서 85점 주는 겁니다. 0.85.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이거는 중요한 게 이 이론적인 내용을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개별 요인 판단할 때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 헷갈리지 않고 실수 없이 그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이제 물건을 이제 다시 문제를 복귀할 때 이거 나오면 아 맞다 위치 확인 특정이었지 경매였지 지분 비율대로 평가하는 거 아 맞다 경계별 공사지였지 감가하는 거 표준지랑 비교해서 감가하는 거 그다음에 아 맞다 소로 저촉 있었지 아 맞다 공원 비오톱 중복 저촉이면 이게 뭔가 자꾸 파바바박 떠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시험이 뭐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연습도 쓰는 연습인데 자꾸 머릿속에서 꺼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뒤에 보시면은 A는 공원과 비오톱 저촉이고 그래서 1번은 이제 얘는 공원 A번 얘 비오톱 근데 비오톱은 아니고 공원만 저촉된 상태죠. 그리고 기호 1번의 표준지를 볼 때 자연림이니까 단독주택 다 날리고 그 다음에 C번은 공원이었으니까 나는 C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하실 때 답안지 쓸 때 표 그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표 그려서 나는 마이너스 표준지는 마이너스 아님 이런 식으로 표 그려서 해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구는 유사지역임 그리고 밑에 해당 권역에서 표준적인 획지임 하면은 또 전형적인 거 지역요인 비교하는 거 까먹으시지 말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거를 이제 좀
어렵죠. 좀 난해하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이견도 많이 갈리고 내가 복귀할 때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 토지하고 임대료 나오면은 임사비랑 적산법 나오고, 적산법 임사비는 뭐 사례 선정 말고는 중요한 게 없죠. 그 적산법은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액 산정하는 거, 그렇죠? 기초가액 산정하는 거, 적산법. 그 다음에 기대 이율. 만약에 기초가액을 용익가치, 그 다음에 기초가액을 혹은 반대로 시장가치 라고 본다면은, 이거 다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이론적인 적산법이고 뭐가 실무적인 적산법인가요? 용익가치라서 그래서 이론적인 적산법이에요. 그럼 기대이율은 뭐 써요? 이론적인 적산법에서 용익가치일 때 기대이율은 판례에 의하면 제네럴한 기대이율을 쓰라고 얘기해요. 기대이율에서 또 감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시장가치는 판례에서는 판례는 아니고 이제 이론, 시장 가치는 이제 간평 이론에 따르면은 여기서의 기대, 얘와 대응하는 기대이율은 그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기대이율을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여기서 여기 이렇게 까는, 기본서도 자꾸 설명에 선생님들이 자꾸 여기 이렇게 까고, 그리고 제가 본 평가서에서도 자꾸 판례를 까요. 그래서 이거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이 논점이. 그래서 이 논점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는 뭐예요? 피고는 우리 문제에서 피고는 이거 주차장 개별적 특성, 이거 파킹밖에 못하는 땅이야. 그래서 뭐예요? 임시적 이용. 그래서 기대율 뭐 1%, 2%밖에 안 돼. 근데 원고는 뭐예요? 야 미쳤냐? 강남 토지 1단지. 너 그거 사용할 때, 너 이거 팔 때 너 여기 옆에 있는 이 건물에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거잖아. 그렇죠? 제네럴한, 근데 판례에서는 제네럴한 기대이율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표준적 상업용 3% 내지 4% 들어가야 된다. 얘 논리는 뭐야? 3% 4%에서 임시적인 이용인 60%까지 깔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 역삼동에 있는 토지에서 소송 중인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거 수수료도 되게 비싸고 뭐 5년 동안 싸고 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이런 형식의 문제가 기출이 뭐 제가 볼 때 32회 2번 문제였나? 그 토지 임대료 농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산정하는 건데, 뭐 기대 이율을 산출할 때 막 공인중개사한테도 가서 물어봤다. 막 이런 자료가 막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한테도 가서 물어봤다. 형성된 토지의 단가는 얼마다. 다 그런 게 이런 거 판단할 때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볼 때 대상 부동산 현황 있잖아요. 본건 소송 관련 토지죠. 소송 관련 토지. 우리 문제 좀 사실 지번도 약간 잘 보세요. 지번. 되게 지번이 붙어 있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개별 공시지가 한번 보시고. 이게 도로교통이죠. 중로각지 소로하면 보시고. 뒤에 가서 딱 그림 보면 왁구가 나오죠. 여기 1층에 뚜레쥬르고 2층은 PC방이고 막 3층은 뭐고 4층은 뭐고 뭐 5층은 건물주의 그 임대관리업 회사거든요. 그 옆에는 주차장. 주차장도 꽤 넓어요. 주차장. 여기 옆에 역삼역, 그다음에 여기 우리은행 본사였나? 뭐 거기.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의 토지여가지고 표준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표준지 뭘 고르냐고 내면은 되게 막 머리 아파요. 그것도 되게 이견이 갈려요. 그래서 그리고 임대 사례 못 쓰냐? 그것도 되게 갈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대 사례 자료를 줬고 인근 탐문 조사 내역을 줬잖아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라고 준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임대 사례 자료고 얘는 임대 사례가 아니에요. 탐문 조사 내역이기 때문에 B, C, D 중에서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되고요. A에 대한
실질 임대료를 계산해 보시고 BCD랑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송 관련 토지, 그리고 지상 소재 건물. 제가 뭐 빼먹었어요 또. 못 빼먹었죠? 왜 빼먹었죠? 이거 1단지예요. 이거 1단지예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1단지예요. 대장 떼보시면은 대표 지번 나와 있고 관련 지번에 23-15 떠 있거든요. 법적으로 공부상 1단지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피고 측 주장 한번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피고 측 원고 측 주장을 실제 시험장에서 읽으시면서, 이 자료를 읽으시면서 여기다가 키워드랑 목차랑 파바박 적고 VS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그대로 답안에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고, 그럼 여기다가 이용 상황 확정, 목차 써야지, 그쵸? 그러면은 피고는 뭐, 원고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단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단지의 요건, 용불관 사경행 써야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쓸 말이 계속 생겨요. 그게 틀리든 아니든 이제 그걸 쏟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속 필지로서 주차장이니까 강남구 토지 이용에 따른 일반적인 제네럴한 기대 이율은 적용하는 것이 싫다. 판례가 틀렸다. 그래서 임시적 이용으로 기대 이율에서 60%만 적용해라. 그게 판단의 근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스페시픽한 한 걸 쓰고, 나는 제네럴한 거 판례 나는 깔 거야. 난 판례 비판할 거야. 그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봐봐. 용불관으로서 1단지이고 가치 형성 요인은 1단지로서 형성되므로, 자, 같은 말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은 1단지로서 형성되면은 너 이거 팔 때, 그러니까 너 요 토지 팔 때 이꼴 가치 형성 과정일 때, 가치 형성 과정은 아니죠.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 가격이 매겨질 때 너 그거 1단지로만 팔 수 있고, 그 개별 한 필지만은 못 팔아. 이게 논점이에요. 너 그거 한 필지만 똑 떼서 너 못 팔걸? 왜 그런지 아세요? 용불관 사경행에 대해서 이제 쓰셔야죠. 용불관 사경행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래서 이 실제 감정서에도 용불관 사경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변호사, 이거 소송평가니까 변호사 자문 얻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에 이만한 빌딩이 올라가면은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라는 주차장법이 있어요. 그리고 건폐 용적률 법도 있어갖고, 너 그거 다 따져보면은 너 이것만 똑 잘라서 사용 못해.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얘랑 단가가 똑같이 형성될 거야. 그래서 너는 돈을 더 비싸게, 나한테 지료를 더 비싸게 내야 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봐봐, 1단지로서 가치가 형성되므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과정, 1단의 상업용 토지로서 결정되므로 감가할 여지가 없다. 표준적 이용, 원고, 그쵸? 임시적 이용, 피고, 스페시픽한 거, 제네럴한 거, 그쵸? 판례 다 써주셔야 되고요. 원고는 그래서 기초가액의 성격을 보세요. 기초가액의 성격을 시장가치로, 우리 원칙이 시장가치 원칙이잖아요. 시장가치로 할 거예요. 시장가치 이꼴 최상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최상정을 따져보자. 주차장, 나대지. 뭐가 최상정인지 따져보자. 이제 이거는 변호사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가격만 잘 내시면 됩니다. 양쪽의 다 조건에 따라서 가격만 잘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시자면, 임대료 평가 2개 나오죠? 임사비랑 적산법 나오죠?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여기서 약간 좀 빠꾸가 나시는 게, 임대 사례를 선정할 때 그 임대 사례 자체가 이제 시장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지, 내 거라고 보는 건, 그러니까 내 개별적 특성에 맞는 사례라고 보는 건지, 뭘 고르셔야 돼요?
시장 가치로서 제네럴한 임대 사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임대 사례 없어서 못 골랐어. 그러면 사정 보정 하시는 건데 사정 보정 하는 문제 여러분 본 적 없죠? 사정 보정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하실 거예요? 나는 토지인데 사례는 건부지의 임대료. 사례의 토지 건물의 가격 구성비로 그 건부지의 임대료에서 토지만의 임대료 추출 가능? 상당히 그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보정은 안 나와요. 근데 시점 수정하시고 임대료 형성 비교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건 대비 임대 사례를 비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 숫자를 자꾸 이상하게 쓰시는 답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쓰시면 안 돼요. 적산법,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요 세 개만 아시면 되죠. 기초가액은 잘 구하시면 되고요. 기대이율은 근거자료의 선정 및 배제 판단 논리, 표준적 이용이니 임시적 이용이니. 그래서 가치의 성격에 따라서 용익 가치이다, 시장 가치이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필요재경비는 뭐 잘 쓰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2번 이거 그래서 만약에 피고 측에서 개별 평가한다면 7조 몇 항이에요? 1, 2, 3항 막 헷갈리시죠? 그거 써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정방형인지 아니면 각지인 서로 한 면인지 서로 중로 각지인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토지가 막 여기 지금 평당 평당 억까지 하는 강남구 토지니까 지료가 막 장난 아니게 변해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하시고요. 임대 사례 선정하고 비준 임대료를 결정을 하시는데 적산법 검토할 때도 임시적 이용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올 거잖아요. 임사비랑 적산법이랑 한 거 비슷하게 나올 거잖아요. 비슷하게 안 나와요. 비준 임대료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적산법은 이제 본건 임대 시세 수준 반영에 한계가 있다. 기대이율 산정 시 기대이율 그 표준적 이용에서 60%까지 까버리는 그게 주관이 참 모호하다. 그 60%의 그 기준이 뭔데? 그렇죠? 원고 측 임대사례 비교법 1단지 평가 부분 평가예요. 부분 평가. 피고는요 구분 평가예요. 구분. 가치를 달리 형성하면은 구분 평가고 특수한 목적으로 일부분만을 평가하실 때는 일부분 평가. 특수한 목적이 뭐예요? 그 한 필지의 지료를 산정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1단지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그 중로 각지다. 세장형 상업용 표준적 이용이다. 적산법도 중로 각지다. 세장형 상업용 표준적 이용이다. 기대이율 표준적 이용이다. 1단지로서의 상업용에. 그리고 똑같이 비준 임대료를 결정하시고 상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피고 누가 이길 거예요? 그 논리 기술 하는 거는 감정평가 이론 대비하실 때 잘 왁구를 짜보세요.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업인정고시가 변경됐어요. 이거 저도 공부할 때 진짜 누구 말이 맞냐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랑 그 유권 해석이랑 다 있어요. 사인고 변경됨. 이건 타임라인이에요. 이제 사인고가 변경된 상황에서 옛날에 종전자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어요. 근데 사업시행 기간을 넘어서서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변경된 사인고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됐어요.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변경됐어요.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어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 고시가 났어요. 그래도 최초 사인고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업시행 기간 이내니까 실효가 되지 않았어요. 판례나 유권 해석에서 실효가 되지 않는 한 종전자산 평가를 최초 사인고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보상,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 제한. 그러니까 최초 사인고를 아니고 변경된 사인고로 해버리면 용도 지역도 변경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보상,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 제한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종전자산과 현금청산 한번 보시면 종전자산은 근거가 도정법, 현금청산은 도정법에서 이제 토법법 위임하고 있고 준용하고 기준 시점은 최초 사인고, 변경 사인고 있으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업 시행 기간이 실효됐는지 도과됐는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있어서 실효됐는지 도과됐는지 없는데 도과됐는지 실효됐는지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예요. 토지보상법은 가격 시점은 보상 예정일 법 몇 조요? 법 60 몇 조죠? 기준 가치는 정당 보상액이고요.
적용 공시지가는 최초 사인고 변경 사인고 판단 후 70조 5항 4항까지 판단하셔야 되죠. 공법선 제한, 종전자산은 기준 시점 현재 기준, 도시계획시설 미고려하는 거죠. 얘도 똑같고요. 평가 대상은 종전자산은 대장상 면적, 대장이나 실측이랑 달라. 그러면은 다 대장상 면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어차피 전체 조합원들의 상대적 비율만 뜨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되고, 평가 대상은 이제 실측 현황 기준을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가 현물출자 법인세 산정 목적이죠. 정비 법인세 산정 목적의 평가를 왜 해야 하는 거냐면은 우리 정비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사업에 있으면은 매출액도 있고 매출 원가도 있고 부가세 때려 맞는 과세 표준액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뉘어지고요. 이걸 합하면 이제 사업 매출액이 돼요. 그래서 세법상 법인세 산정하는 그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러니까 평가를 왜 하냐면은 법인세 당연히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법상 수익 사업으로 분류되고요. 그래서 법인세 부과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이 그 현물 출자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원가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크게 잡히면, 이 원가가 크게 잡히면 수익이 작게 나니까 법인세가 작게 산정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수익이 작게 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용을 크게 하려면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분양가가 막 인기가 많아지고 막 계속 시세가 상승할 때 그때 시점으로 이제 시가평가를 하면은 비용이 작아지겠죠. 근데 조세심판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일 중에 짧은 날짜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상 신탁등기일,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 나고 이제 등기가 떠요. 그래서 등기 뜨는 날이 더 나중이므로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조합원한테 법인세 과표분이 작아지므로 신탁등기일이 유리해요. 근데 조세 심판원 기준 빠른 날로 하래요.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그래서 문제 1번 한번 보시면은 종전자산 평가는 중요한 게 이건 그냥 다 아시죠? 기준 시점은 이제 사업 시행 기간이 도가 됐어요. 우리 문제는. 그래서 변경된 사인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 시행 기간 실효되면 끝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근데 현황 기준 그러면 변경된 사인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종전자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기준일에 이제 평가하는 게 종전자산 평가의 원칙인데 3주로 평가를 하시는 건데 2주로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조합원별 상대적 비중만 산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판례도 2주로 산정했으면, 그러니까 사업 시행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을 때 2주로 산정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있으면은 그 후에 변경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최초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액으로 조합원의 상대적 출자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제가 1기 때인가 강평자료 드렸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당해사업 자체로 감가하지 않고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왜 하시는 거예요? 사례 기준인 당위 가격 이견이 있어요. 그렇죠? 뭐 졸렌 자인 그거.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장 가치로 이견 있어요. 그렇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졸렌인지 자인인지 잘 쓰셔야 되고요. 적정하게 보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을 종전자산 평가에서 사례를 선정할 때 보상 사례 선정하는 건지 사례를 선정하는 건지 잘 쓰셔야 되고요. 면적은 공부상 면적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랑 비교해서 이제 현금청산 평가는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시점, 적용 공시지가 중요하시고요. 영업손실 보상은 여기 좀 영업손실 보상 좀 복잡하게 됐죠. 칙 47조 휴업 보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전체 이전을 상한으로 해서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저는 이렇게 구조를 짜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법한 건축물에서 하는 거랑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는 거랑 적법한 건축물 내에서 적법한 영업인지 무허가 영업인지 적법한 영업인지 무허가 영업인지. 근데 만약에 적법한 영업일 때는 이제 4월의 영업이익과 이전비 등 합치고 고정비 합치고 부대비 합쳐서 영업이익 산출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예요? 인건비는 원천징수 하는 분만 해서 자가노력비 제외하시고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가격 보상한 경우에는 가격 보상한 기계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물. 가격 보상한 것들은 집기 그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비용을 과대 계상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내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지 않고 또 요 냉장고는 또 이전 대상이야. 그러면은
연간 감가상각비에 집계해 주셔야 되고요. 조심해야 될 게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면 4월분만 추출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걸 계속 틀렸었어요. 그리고 무허가 영업이면은 3월 가계지출비하고 이전비 칙 52조 뭐예요? 무허가 영업 특례. 제가 정리한 거랑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랑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만 봐도 이전비 임차인만 4월 든 상한 1,000만 이것만 봐도 몇 조? 무슨 특례 이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전비 등 칙 46조 5항에 나와 있고요. 건물도 양아치처럼 하고 영업도 사업자 등록일도 안 해. 양아치처럼 했으면 이전비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면은 손님도 당월도 잃고 그다음에 또 비용이 드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휴업기간에 영업이익의 20%를 더 보전해 주는데 상한은 1,000만 원. 그렇죠? 이 현물출자. 마지막 문제 현물출자는 최초관리처분인가일. 우리 관리처분인가일도 변경됐는데 어쨌든 조세심판원에서 그러니까 빠른 날로 하래요. 신탁등기일과 관리처분인가일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기준 시점 당시 시세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키워드만 그냥 로봇처럼 쓰시면 돼요. 법인세 산정 목적이고 과표 산정 목적이고 적정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쓰시고 그래서 요런 거를 계속 하셔갖고 빨리빨리 100분 안에 내가 들어오는 거 그거 연습하시고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왁구 짤 때 저는 형광펜을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1번 문제 정도는 형광펜을 좀 썼었어요. 너무 자료가 많고 어려우니까. 종전자산, 현금청산, 영업손실, 일반거래 목적 감정평가, 통칭법인세. 이렇게 자꾸 하고 이제 봐셔야 돼요. 세목고시. 보실 때 용도지역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이용상황 중요하고 소유자 지분 중요하고요. 그렇죠? 모두 형상은 근데 사실 어차피 개별 요인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거 칙 몇 조 써야지 그거 중요하시고요. 자, 여기서 판단하는 거 전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뭐예요? 적법한 영업인지 영업 개시일이 사인고 이전인지 그쵸?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의 개요. 도가 됐네 실효. 얘로 가야지. 그쵸? 변경? 아니야. 얘로 가야지. 그쵸? 얘 가격 시점. 그쵸? 얘는 뭐게요? 보상계획 공고가 2012년 이전에 난 보상계획 공고는요. 그 무허가 건축물 판단 기준이 보계공 이전과 이후의 사업이 다른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을 때도 선생님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은 없으니까 2012년에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문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감에 쳐드린 것만 문제 분석하실 때 잘 보시면 되고 최초 사업 시행 인가 후 이게 중요하죠? 종전자산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2종에서 3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할 때 종전자산, 현금청산, 법인세 산정 할 때 공시지가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잘못 선정하시면은 뒤에 자르르 그렇죠? 그리고 인근지역의 가격자료 그러니까 제목이 인근지역의 가격자료잖아요. 급격계 요인 자료, 토지 거사비 자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줬냐면은 표준지로 평가한 그 토지의 가액을 적정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격계 요인을 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급격계 요인도 안 했다면서요. 급격계 요인도 안 했대요. 우리 이사님들이 들어보니까 급격계 요인 보정도 안 하고 무슨 저희는 지금 이제 저 얼마 전에 수습이 끝났거든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이사님들이 평가할 때는 그 프로그램 키면 전국에 있는 지도가 다 나오고 전국에 있는 표준지와 모든 가격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막 획지 모양도 다 나오고 근데 옛날엔 지도 아저씨가 와서 막 지도를 팔았대요. 감정평가 법인에. 그래서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했을 때 딱 뜨면 이렇게 많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고르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 시험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종전자산일 때는 현황 3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고 이전인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종일주는 현금 청산할 때, 그쵸? 그리고 얘도 사인고 이전일 때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 목적, 거래 사례 봐야 되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상 선례를 선정했다. 그러지 않아서 나는 보상 선례 선정하지 않고 거래사를 선정했다. 뭐 그거를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고 이전에 대한 사인고 기준으로 이제 선례가 선정 배제 사유가 적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상 선례를 무조건 배제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전형적으로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보상 선례는 다 배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서가 있어도 적정한 기준 시점과 그 다음에 뭐 사업지 왜인지 바뀐지 판단하셔갖고 답을 적시했다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이제 보시면은 영업손실은 3년이잖아요. 3년. 사업 인정 연도가 속한 연도에 포함해서 3년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3년이에요? 속한 연도에서 3년이에요. 이렇게 3년이거든요. 근데 해당 사업으로 배제하면요. 여기서 다시 3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근데 농업손실은요? 원칙. 농업손실 원칙은 뭐예요? 도별 연간 농가 평균 기준 3년. 그거 사인고 포함. 예외 있죠? 실제 소득. 실제 소득 기준 판단할 때 사인고 제외하고 그 앞부터 2년이에요. 자, 그리고 급여 산정할 때 자가노력비 배제하시는 거 이제 연습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이전비랑 이제 목차만 왔고 짜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업손실 보상. 요거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산정할 때 이제 당해 사업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가 있었으면은 그거 배제한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 보상에서 다 이렇게 휴업 보상 문제만 많이 푸는데 폐지도 있죠. 폐지 저는 배허염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요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 손실 보상은 휴업 보상 있고 폐업 보상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폐업 보상의 요건, 폐업 보상의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요건 쫙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잘 생각 안 나니까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